OBS와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하는 전국 라디오 자랑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OBS 99.9MHz와 남해 FM 91.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람디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따뜻하다 못해서 이제 더운 계절이 벌써 돌아왔는데요. 원래 남쪽 나라는 가장 먼저 덥다고 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남해도 바다색이 더 파래지면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남해 바다와 주말이라는 주제로 저와 7살 하준이의 남해살이 이야기 재밌게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해변에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오늘의 첫 곡 듣고 오실게요. 제이슨 브라즈, I'm Yours.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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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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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o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you, but do you, but do you want to come on? I scooch on over closer, dear, and I will nibble your ear.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풍경을 떠올리셨을까요? 저는요, 10여 년 전에 이 노래가 막 나왔을 때 호주에서 요트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푸른 바다 위에서 하얀 요트를 타고 노을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들었던 그날의 공기,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자연이 주는 벅참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남해의 작은 시골집에 살고 있는데요. 매일 보는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바다지만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바다 색도 다르고 물 온도도 계절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 저희 7살 아이는 심지어 바다 냄새도 매일 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은 정말 다른데요. 구름 모양도 정말 각각이고 하늘 색도 날씨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원래는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하고 파란 하늘을 가장 좋아했었는데요. 남해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해질녘의 하늘 있죠. 그맘때의 하늘을 또 엄청 사랑하게 되었어요. 흔히들 노을을 그려보라고 하면 주황색, 빨강색 그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저녁 하늘이 그렇게 예쁜 핑크색이 되는 모습을 남해에 와서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냥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툭툭 아무렇게나 찍어도 정말 예쁜 하늘이더라고요. 그때 모래사장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를 한 캔 딱 마시는 기분이란, 아, 이 맛에 내가 시골에 살지 싶기도 하고요.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아이들이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주중에는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면 3, 4시쯤 되는데 가방을 벗어 던지고 1층에 시부모님이 기르시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저희 집 전체 식구가 시부모님 2분에 남편이랑 저랑 아이랑 3명, 이렇게 총 5명인데 가장 산책을 많이 시켜주고 잘 놀아주는 사람이 저희 아이라서 강아지도 저희 아이만 보면 그렇게 꼬리를 막 흔들고 제일 반가워해요.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 생김새에 그런 갈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이 참 귀엽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아이와 한 집에 살았어서 둘이 단짝 친구예요. 저희 아들이 더 어릴 때는 혼자 스스로 목줄을 잡고 산책하면서 컨트롤하고 하는 걸 조금은 두려워했었는데 아이가 한 해, 2해 점점 키도 크고 힘도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아지도 저희 아이도 제법 늠름하고 씩씩해져서 혼자 강아지를 케어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좋아요. 그렇게 내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날은 바다로 무작정 나가는데요. 바다 물때가 맞으면 그때 바닷물이 전부 다 빠져서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호미랑 바구니 하나 챙겨서 조개를 캐러 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적에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할 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어디서 얼마나 파야 조개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 막 그냥 무작정 땅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바지락, 백합 같은 조개들이 쏙쏙 나오는데 또 그 녀석들도 색깔과 크기가 저마다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캔 건 왜 그런지 크기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먹기도 뭐하고 그냥 놔주고 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제법 굵직한 녀석들은 가져와서 해감해서 라면이나 칼국수에 종종 넣어서 먹어요. 파스타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자급자족 시골 라이프죠. 조개 캘 때 동네 할머님들이 주로 나오셔서 같이 앉아서 캐시는데 간혹 운이 좋으면 정말로 제 주먹만한 조개 있죠. 그런 것도 선물로 주세요. 제가 하도 바다에 자주 나가고 동네 할머님들과 수다도 잘 떨고 해서 저랑 아이를 참 예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동네가 좁다 보니까 저희가 뭐 누구 집 손자, 누구 집 며느리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특히 아이가 귀한 동네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진짜 어르신들이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막 챙겨주세요. 그럴 때 진한 시골 인심, 마을 인심을 느끼곤 합니다. 내 손자, 내 손녀 이런 개념이 따로 없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내 가족처럼, 내 손자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시골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예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쯤에서 노래 2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멜로망스의 초대, 사랑 그게 뭔데 지아.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 준 널 맞이할 준비를 해. 기분 좋게 느린 햇살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서 맞이해본 따사로운 오늘은 다가와준 봄날을 기대하게 해.
나는 알지 못할 여기저기서 즐거움에 부푼 꽃들은 준비하고 그들만의 노랫소리들로 너와 나의 눈을 또 즐겁게 하겠지.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는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돼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기분 좋게 감싸 안는 공기에 나 혼자 난 몰래 위로받는 것 같아. 나를 안아줬던 너의 손을 맞잡은 채 즐겁게 나 춤을 추고파.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는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돼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아름다운 축제 노래들조차 너 없이는 결국 주인공 없는 초라한 무대일 뿐이야. 울려 퍼지는 꽃들의 노래 함께 손을 잡은 채로 나와 춤을 춰줘. 결국 너 없인 아무 의미 없어질 다가오는 노래를 너로 완성시켜줘. 그렇게 날 반겨줘. 무슨 뜻인 건가요? 지금한 그 말 잊으라는 지우라는 차가운 한마디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해. 제발 말해줘요. 잘못 들은 거라고. 이러다 내 가슴이 터지기 전에 대체 네가 뭔데 날 울려. 어떻게 네가 날 떠나가 이렇게 버릴걸. 왜 나를 가졌니. 사랑 그게 뭔데 이토록 가슴에 힘겨운 상처만 남겨놔. 너 아닌 누구도 이제 다신 품을 수 없게. 나를 알잖아요. 여린 사람이란 걸. 왜 기어코 자꾸 날 독해지게 해. 대체 네가 뭔데 날 울려. 어떻게 네가 날 떠나가 이렇게 버릴걸. 왜 나를 가져
다신 품을 수 없게 도대체 어쩌라고 날 더러 왜 나를 미치게 만들어 니까지 게 뭔데 날 아프게 해 그럼 너를 위해 지금껏 모든 걸 다 줬던 내가 나 더 미워 그럼 널 아직도 사랑하는 내가 더 미워 사랑해 아직도 너를 사랑해 영원히 돌아와 나의 곁으로 제발 네, 제가 원래도 피부가 좀 까만 편인데 남해에 와서는 야외 활동을 많이 했더니 피부가 정말 많이 탔어요. 주말에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거의 하루 종일 밖에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는지 시골 7살 어린이는 대체 뭘 하면서 주말을 보내는가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집 앞이 바다다 보니까 그냥 뭔가 따로 아이에게 약속을 하지 않아도 틈만 나면 바다로 나가요. 날씨가 좋을 때마다 하는 저희의 루틴도 아니고 사실 그냥 일상인데요.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나면 그냥 바다로 나가요. 이제 하도 많이 나가서 서로 뭘 챙겨야 하는지 아이와 의논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척척 챙겨서 나가는데요. 우선 복장은 저희가 모래가 잔뜩 묻어도 될 만한 편안한 옷을 몇 벌 구비해 뒀다가 바다놀이 전용으로 입고 나가죠. 저는 주로 일바지 같은 그런 거 입고 나가고 저희 아이는 수영복 세트도 많이 입고 그냥 편한 일상복에 구멍이 좀 나거나 살짝 낡아진 옷들 있죠.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그런 걸 입고 나갑니다. 근데 둘이 나가도 챙겨가는 짐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종일 있어야 하니까 먹을 것도 잔뜩 챙기고요. 요즘은 날이 더우니까 얼음팩도 좀 챙겨가고 보냉 가방에 시원한 음료를 우선 많이 넣어가요. 그리고 따가운 시골 햇빛을 견뎌야 하니까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는 당연히 필수고요. 저는 시골이다 보니까 동네 마트에 할머님들 밭일 할 때 쓰시는 화려한 모자 있죠. 사방이 가려져 있는 그런 모자가 많이 팔아요. 아이가 또 그걸 좋아해서 최대한 화려한 꽃무늬로 사서 쓰고 밖에 나가요. 4,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칠 수 있는 간단한 원터치 텐트도 항상 챙겨가요. 종일 밖에서 놀다 보면 힘들어서 종종 휴식을 해야 하거든요. 안에서 간식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도 항상 챙겨가서 아이가 저를 안 찾고 잘 혼자 논다 싶으면 독서도 종종 하고요. 그때 진짜 힐링의 시간이죠. 각종 모래놀이 도구도 당연히 가져가고요. 큰 술에 이 모든 것을 평소에 다 담아놓고 언제든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대문 앞에 놔둡니다. 이 정도는 시골 어린이의 기본이죠. 이렇게 지난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관광지이다 보니까 평일은 좀 제법 한산하지만 주말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또 캠핑장도 같이 있어서 주말에 아이를 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형제가 없어서 혼자지만 주말에는
서울, 인천, 강원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아이들이 놀러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실컷 놀아요. 나이, 지역, 성별 달라도 전혀 관계없고요. 당연히 처음 본 사이지만 하루 종일 내내 깔깔 하고 몰려다니면서 신나게 놉니다. 저는 이 모습이 처음엔 굉장히 신기했던 게 물론 도시에서도 박물관, 체험관 가면 모르는 친구들끼리 또 만나서 노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 아이는 유독 낯선 친구, 형아, 누나랑 잘 어울려 놀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낯을 가리진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놀기는 했는데 기질이 원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의 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형성된 것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마을 자체에 아이가 많이 없어서 같이 놀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행 온 낯선 친구들이라도 무척 반가운 마음도 들고 또 그 친구들도 어쨌거나 시골로 자연을 찾아서 캠핑을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2-3시간 놀고 금세 헤어지는 키즈카페 같은 게 아니라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은 놀고 가는 친구들이라 시간도 여유도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앞에 텐트 쳐놓고 아이들이 눈앞에서 놀고 있는 거라서 위험하지도 않고 어른들이 딱히 제재나 참견을 안 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만들어서 하고 다니는 거라서 창의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에서는 아이들이 특히 큰 미끄럼틀이나 장난감 없이도 그냥 평범하게 주변에 주어진 자연물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놀더라고요. 미끄럼틀 없으면 큰 바위 타고 내려오고 모래에 뭉쳐서 재밌는 거 만들기도 하고 개 잡고 물고기 잡고 미역 따고 하는 것만 해도 도시 친구들은 엄청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7년 내내 했던 놀이지만 그래도 또 매번 새로운 친구들이 오니까 함께 하는 대화도 달라지고 그 안에서 놀이법도 살짝씩 달라지고 그런 것도 흥미있어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바닷가 놀이를 많이 해봐서 그 친구들, 누나, 형아들한테 나서서 막 알려주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뛰어노는 게 역시 행복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긴 했지만 또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어릴 적 모습도 지금 저희 아이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하고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술래잡기도 하고 나뭇잎 따서 주방놀이도 하고 지금 아이들은 여러모로 놀거리가 참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렇게 노는 게 가장 아이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 좋은 게요. 그렇게 놀고 있을 땐 저를 절대 찾지 않아요. 집에 있을 땐 아이가 하루 종일 저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넓은 자연에서 놀고 있으면 저를 잊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만 조금 살펴봐 주면 되고 대부분은 저도 텐트나 의자에 앉아서 그냥 지켜보죠. 그러면서 저도 바다 보면서 힐링하고 옆에 같이 간 다른 엄마랑 대화하기도 하고 아이도 어른도 힐링하는 저희 집만의 매 주말 풍경입니다. 너무 좋죠?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주말에 남해 은모래 비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도 그곳에 항상 같이 있다는 거 마음만으로도 벌써 가까워진 생각이 드네요. 이쯤에서요 시원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2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나이더클락 남해 드라이브
정바스 서울 드라이브. 오래된 내 하얀 차를 타고 남의 끝바다로 달려가자. 난 알아 넌 가끔 어디든 떠나려 한다는 걸. 화려한 도시는 내게 휴식을 주지 못하겠지. 쉽진 않을 거야. 현실을 잠시 녹는다는 게. 하지만 꼭 기억해 오늘은 오늘 끝이라는 걸. 오래된 내 하얀 차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보자. 여기 남의 깊은 바닷속에 내 맘을 내려놔. 넌 알아 내게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단지 지금 내겐 적당한 타이밍이 필요할 뿐이야. 그댄 참 다를 끝에게 바라와 다르지 않은 사람. 그래 지금 그댄 적당한 변화가 필요해. 비겁되는 하얀 차를 타고 구불되는 절벽 끝을 달리자. 여기 나는 너와 잘 어울려 부딪힌 인생을 하는. 오래된 내 하얀 차에 올라 음악은 가장 크게 틀고서. 그래 맘의 바단 시작이야. 내일을 보태줄 테니. 오래된 내 하얀 차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보자. 여기 남의 깊은 바닷속에 내 맘을 내려놔. 오래된 내 하얀 차를 타고 남의 끝바다로 달려가자. I just like you 어떤 의미 있는 말. 빈둥빈둥빈둥거리면서 지루하게 혼자서 뭐해. 비틀비틀비틀거리는 거 오늘 하루쯤이면 어때. Yeah, 딴 생각 말고 let's get in the car. 가는 길에 내 수다 하나 떨어볼까. 시원한 바람 맞으며 기분 전환 한번 해보는 거야. 다리 위를 건너 여기 이곳을 벗어나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 한거리는 한강의 불빛. 완벽한 background. 오늘은 해보자 soul driver. 오늘만큼 나가 soul driver. Yeah, 가지 여기저기 이것저것 모두 달려볼 거야. Yeah, 오늘도 반복됐어 survivor. 어디든 새롭게 보일 거야. 그래 여기저기 이것저것 모두 떠나볼 거야. Yeah. 일단 올라타봐 뱃속 부가 올라갈 땐 숨이 금방 넘어갈 듯해 또 날씨가 좋은 탓에 적막한 도시 속 Baby 미안한데 잠시 끄자 핸드폰 배고파 hold up 시원한 컬러 난 노래 중에 I don't need anything more 이대로 조금만 더 달려 그냥 시원한 바람 맞으면 돼 위에 멈춰 여기 이곳을 둘러봐
driver yeah. 가지 여기저기 이것저것 모두 달려볼 거야 yeah. 오늘도 반복됐어 survival 어디든 새롭게 보일 거야 그래 여기저기 이것저것 모두 떠나볼 거야 wow, yeah, yeah. Oh, 마음이 멈춰 있길 바래 잠시 동안만 좀 잊어보는 거야 oh, 날이 밝아오기 전에 조금 더 가자 속도를 올려봐 오늘은 내보자 soul driver 오늘만큼 내가 soul driver yeah. 가자 여기저기 이것저것 모두 달려볼 거야 yeah. 오늘도 반복됐어 survival 어디든 새롭게 보일 거야 everyday 여기저기 이것저것 모두 떠나볼 거야 wow, yeah, yeah. 여러분은 지금 OBS와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하는 남해 FM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아이 키우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가 저절로 어른 공경하는 법을 알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이는 제가 봐도 인사성이 정말 좋은데요. 저는 어릴 때 인사를 잘 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해에 살다 보니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얼굴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일단 알거나 모르거나 인사를 다 하는 편인데요. 저희 아이도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기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가는 관광객분들한테도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다 해요. 그리고 본인도 길을 지날 때나 마트나 의원에 가도 어른들이 먼저 하준이 왔나 하고 알아봐 주시니까 더욱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두어 달 전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가벼운 감기로 동네 의원에 갔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께서 저희 아이한테 하준이 유치원 가는 길에 들렀나 하시면서 시간 많은 할매가 양보해 줄게. 요즘은 아가 귀한 세상이니까 대접 많이 받아야 된다 하시더니 진료를 먼저 받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요즘은 사실 임산부나 어린아이 데리고 버스에 타도 양보를 잘 안 해주시는 모습도 많다고 하던데 어르신이 어린아이에게 먼저 선뜻 양보를 해주시는 시골 인심이라니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그날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희가 시부모님과 한 집에 3대가 거주하다 보니 아이가 형제는 없어도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레 배우는 그런 예의 같은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특히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먼저 챙기는 마음이 참 많아요. 지난 주말에도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느 때와 똑같이 또 저희가 하루 종일 바다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날도 캠핑 온 관광객들이 많아서 저희 아들 또래 아이들도 많이 놀고 있었고요. 저는 멀지 않은 텐트에 앉아서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와 함께 큰 포대자루 같아 보이는 물건을 영차영차 하면서 바다에서 무트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왠지 뭔가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 같았고 제가 바로 다가가서 말 걸까 하다가 위험해 보이진 않아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무거운지 옆에 놀고 있던 다른 친구를 턱턱 부르더니 자루를 같이 셋이서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끝나고 가서 하준아 아까 뭐 한 거야? 했더니 엄마 웬 할머니가 바다에서 쓰레기 같은 큰 포대를 주워서 갖고 나오시더라고. 내가 봤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다가가서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여쭤봤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이 놀던 동생한테 좀 같이 돕자고 했어.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당시 주변에 놀던 아이들이 뭐 20명, 30명 정도 됐었는데 사실 저 같아도 제가 7살이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어른이 뭐 하고 있어도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한창 놀다 보니 웬 아주머니, 아이 눈에는 젊은 할머니가 무거운 걸 끌고 가고 있으셨는데 사실 본인도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어린아이인데도 우선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자체가 엄마로서는 참 기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님도 아마 어린아이가 와서 도와드릴까요? 묻고 같이 끌어주는 게 귀엽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이렇게 제가 억지로 강요하면서 뭐 배려나 예의를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 스스로가 시골에 살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습관이 배인 모습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또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노르웨이 숲 에이민의 네가 좋아. I just like you 어떤 의미 있는 말보다 옆에 있는 네가 좋아 Give me a heart for a minute 내가 너를 느낄 수 있게 꽉 안아줘 속삭이듯 말해줘 보고 싶어 끌리는 내 맘이 너무나 설레어 기분이 좋았어 나나나나나 낮이든 밤이든 오늘은 나와 약속해줘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로 해 I just like you 어떤 의미 있는 말보다 옆에 있는 네가 좋아 Give me a heart for a minute 내가 너를 느낄 수 있게 꽉 안아줘 사랑한다 말해줘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그저 내 시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벅찬데 뭔가를 다 가진 것만 같은데 I'm sure you feel the same yeah baby 사실 그렇잖아 너도 널 보고 있으면 자꾸 끝도 없이 보고 싶잖아 I just like you 어떤 의미 있는 말보다 옆에 있는 네가 좋아 Give me a heart for a minute 내가 너를 느낄 수 있게 꽉 안아줘
시골은요, 특별하게 근사하게 하는 일은 없지만 그냥 그 자체가 낭만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소소하고 어떨 땐 다소 투박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그냥 그게 또 시골의 매력이 아닐까요? 7년차 귀촌인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남의 살이 어때요? 아이와 살만한가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답해 드리냐면 본인이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가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려요. 시골살이는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자연이 아주 가까이 있고 사계절의 변화를 굉장히 잘 느낄 수 있고 밤하늘의 별도 잘 보이고 조용하고 느긋하고 여유롭죠.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도시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편의시설, 문화생활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고요. 도시와 장단점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경쟁사회에서 좀 탈피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자연이 주는 본질적인 것에서 우선 기쁨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시골 생활이 굉장히 잘 맞고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내 텃밭 가꾸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건 정말 좋은 게 시골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지는 않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일자리 같은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마을 역사와 유물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기록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조그만 시골 할머니 집을 개조해서 장사를 하거나 개성 있는 숙소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역시도 도시에서는 라디오 DJ에 도전해 볼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남해에 살다 보니 라디오가 생겨나고 내가 하고 있는 시골살이, 시골 육아 이야기를 여러 청취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됐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시골살이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유쾌한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쑥 캐고 도토리 줍고 낚시도 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좀 살짝 힘든 것 같아요. 바닷가에 오래된 시골 주택이라 난방을 많이 해도 다소 춥고요. 아무래도 실내 시설이 도시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와 겨울에는 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점이 살짝 아쉬워요. 그래도 남의 작은 영화관도 있고 대신 자체적으로 뮤지컬, 마술쇼 이런 공연을 초청해서 많이 해주세요. 전부 무료 관람이라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예전보다는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한 곡 듣고 와서 람디가 추천하는 아이와 함께 갈 만한 남의 관광지 소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윤종신 고속도로 로맨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다른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네, 오늘 소개할 두 곳의 남해 관광지는요. 남해 힐링 숲타운과 죽방염 홍보관입니다. 먼저 남해 힐링 숲타운은요. 남해군이 국내 최초의 나비를 주제로 한 남해 나비 생태공원이란 이름으로 2006년도에 만들어졌죠. 오랜 기간 운영을 해오다가 시설이 낙후로 인해서 재보수를 한 뒤에 최근 4월에 새롭게 개장을 하여 남해 힐링 숲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이 남해에 오시면 한 번쯤 들렀다 가시는 곳으로 굉장히 저렴한 입장료 대비 즐길 거리가 아주 많기로 유명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비 기원과 나비 한사리 이런 시청각 영상 관람을 시작으로 세계의 나비, 우리나라 나비 표본을 통해서 지역별 나비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는 제1전시관, 이색적인 파충류 전시와 여러 수서곤충을 수족관에서 직접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제2전시관, 인공폭포, 연못, 그리고 2,000주 이상의 식물과 400점 이상의 아름다운 실제 나비들의 비행을 눈앞에서 만나실 수 있는 유리 돔형의 나비 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표본 전시실이 미니 볼풀장이 포함된 작은 휴게실로 재탄생을 해서 아마 형아 누나를 따라온 아가 친구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무당벌레, 바람개비,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 엄마로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요. 산책로로 이용되던 숲에 체험형 야외 놀이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야외에 보시면 귀여운 토끼 가족들을 구경하고 먹이도 줄 수 있는 토끼 하우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부터 경사진 데크 산책로를 쭉 따라 걸으면 피톤치드 숲이 나옵니다. 평소에 그냥 아이와 산책을 즐기며 멀리 내산의 풍경을 내려다 보는 것도 참 좋았었는데요. 이제는 약 70m 거리에 네트로드와 숲 그네, 다람쥐통, 하늘 해먹 등 다양한 어드벤처 밧줄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유아 숲 체험원이 조성되었어요. 너무 반갑죠? 그 옆에 작은 자연 놀이터에는 짚라인, 목재 징검다리, 숲속 모험 건너기 등이 있고 또 자생식물원도 함께 있어서 많은 것을 한 번에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남해에 방문하셔서 아이들과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남해 관광지는 죽방염 홍보관입니다. 지족 어촌 관광단지로 검색하시면 초록창에 주소가 뜰 거예요. 여러분, 남해 하면 멸치가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죽방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닷물의 빠른 유속, 그러니까 물살을 이용해서 잡는 원시 어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은 죽방염 홍보관, 죽방염 어장막, 죽방염 멸치 홍보관 3개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죽방염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전시관에 들어가시면 예쁜 포토존과 함께 죽방 어업에 대한 다큐를 상영해주는 상영관이 있고요. 여러 관람 자료와 4D 영상존이 있습니다. 커다란 배 모양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올라타서 키를 돌리면 대형 스크린에 20여 분 정도의 재미있는 바다 애니메이션이 상영됩니다. 아이들이 이 코너를 정말 좋아해요. 배가 실제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배의 선장이 되어서 운전해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꼬마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둥근 터치 스크린이 있는데요. 손으로 죽방 멸치 그림을 터치해서 직접 잡아보는 재밌고 귀여운 체험이에요.
저희 아이도 이 코너에만 가면 손바닥에 불이 나게 두드리면서 열심히 멸치를 잡더라고요. 다음은 죽방염 어장막인데요. 작은 관람실인데 여러 어구들과 죽방 멸치의 제조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사람 크기의 모형, 그리고 짧은 다큐멘터리를 관람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죽방염 멸치 홍보관인데요. 죽방 멸치를 이용한 다양한 멸치 요리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도 역시 터치스크린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요리 재료를 선택해서 멸치 김밥, 멸치 회무침 등 다양한 멸치 요리를 터치만으로 손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아주 어린 꼬마 친구들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규모가 좀 큰 것 같지만 다양한 구경거리와 즐길거리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아담한 편이에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관람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어요. 모든 관람을 마치고 나오시면 야외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요. 꽤 넓어요. 이곳에서 남해의 아이들은 평소에 연도 날리고 배드민턴도 치고 킥보드도 탈 정도로 공간이 제법 있어서요. 관람을 마치신 후 간단한 간식도 즐기면서 휴식처럼 아이들과 머물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셔서 꼭 들르실 곳. 차로 한 3분 정도만 가시면 바다 위에 실제 죽방염을 관람할 수 있는 죽방염 관람대가 나옵니다. 이왕이면 함께 들러서 보고 가신다면 아이들에게 더욱 생생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남해 관광지 소개 코너에서 남해 힐링 숲타운 그리고 죽방염 홍보관 두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소하고 다정한 남의 귀촌 시골 육아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저는 하준맘 람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 넘치는 한 주 되세요. Got me upside down, spinning around you. Wanna taste the clouds, dance with the moon. Take a trip around your body. Boy, I love the way you got me. Starry-eyed, got me starry-eyed. Losing all my focus, I can't even control it. You know your lips are golden, baby, get me high. Touching me like lightning, yeah, keeping it exciting. You know exactly what to do to blow my mind.